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계복이고 70세입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넓은 마당,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풍경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이사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시내의 소음이나 혼잡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집을 둘러싼 울창한 나무들, 집 앞을 흐르는 맑은 개천,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가면 따뜻한 햇살이 저를 반겨주었고 상쾌한 공기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죠. 이사한 첫날 밤,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웃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사 첫날,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김치와 전을 만들어 가져다 주셨어요. 환영해요. 이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의 미소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라면 이곳에서의 삶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웠어요. 저녁에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자연을 만끽했죠. 특히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로 만든 쌈밥은 그 어떤 식당의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마당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놀이터보다 이곳의 넓은 마당과 숲을 더 좋아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며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서 저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리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개구리들의 합창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계절의 변화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초록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죠. 도시의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이곳에서의 삶은 더 느긋하고 여유로웠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던 도시 생활과 달리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마당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이런 새로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어요. 시장에 가는 길이 멀고 대중교통도 부족했습니다. 한두 번 자가용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샀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시장에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했고 대중교통은 거의 없어서 자가용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서 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하던 저였지만 갑자기 허리가 아파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날 아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멀어요.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괜찮아, 아들. 평소엔 건강하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멀다는 것은 큰 단점이었어요. 날씨가 나쁠 때 도로 상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워 외출이 어렵고 위험했죠.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는 날 옆집 김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씨, 오늘 시장에 갈 수 있겠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막혔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외출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날씨 변동이 도시에서는 그다지 걱정할 일이 아니었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날씨가 큰 변수로 작용했죠. 또 다른 문제는 전원주택의 유지보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을 가꾸는 일이 즐거웠지만 점차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고 낙엽을 치우는 일들이 점점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혼자서 다 하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미안해, 아들. 너한테 자꾸 걱정을 끼쳐서.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편의시설 부족도 큰 문제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언제든지 쉽게 마트,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슈퍼마켓 하나와 몇 개의 작은 가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어요. 이렇게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는 점차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다시 도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었지만 저는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가족들과의 가까운 교류가 그리워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